자, 여러분들이 원론 증명 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세요. 자기 부분 확인하시고, 근데 가급적이면 영상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원론책 또는 지난번에 나눠준 자료 보고 먼저 하고, 안 될 때, 안 되는 부분을 그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쭉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권의 명제 6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권의 명제 6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론 책을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2등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선 하나가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주어진 선에다가 새로 덧댄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새로 덧댄 요 길이를 한 변으로, 각각의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 직사각형 넓이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요 선의 반절,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걸로 그럴까요? 요 정사각형. 자,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냐면, 처음에 주어진 요 선의 반절과 덧댄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개 합한 게 얘랑 넓이가 같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명제, 이권의 명제 6입니다. 지금 제가 분리해서 막 그림을 그려놨는데, 얘를 좀 그림을 하나를 합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어진 선, 그 다음에 덧붙인 선, 요 길이가 이제 세로가 될 테니까 이러한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요 반절, 여기에 대한 요 부분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넓이 합이 뭐랑 똑같냐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그런데 이 길이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런데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여기랑 같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길이랑 요게 얘가 얘랑 다 같으니까 요 길이는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핑크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사각형은 이 부분일 거란 말이야. 검은색으로 표현된 여기랑 이거의 합이 핑크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권의 명제 6인데, 자,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딱 봐도 겹쳐져 있는, 이미 이 부분은 겹쳐져 있잖아. 여기는 겹쳐져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의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핑크색 여기에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 연결하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한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쪽에 쓰니까 위 넓이와 아래 넓이를 같을 텐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부분의 넓이는 얘랑 똑같잖아. 왜냐면 이 길이 같은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그 얘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요 정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결국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실제로 원론의 명제, 이권의 명제육은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진 않고 좀 약간 복잡하게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원론 그대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직관적으로 쭉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권 첫 번째 증명해야 될 이권 명제 6은 끝났죠. 아마 이거를 민지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명제 2권의 명제 11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합시다. 두 번째는 2권의 명제 11. 요거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선이 하나 쭉 주어졌고 이 선을 자를 거란 말이야. 자르는데 요 잘린 것 중에서 하나, 요거를 잡을게요. 요거 잘린 것 중에 하나와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이 선을 가지고 만드는 직사각형. 그러니까 한 변이 얘고 한 변이 A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잘린 것 중에 나머지, 우리가 아까 예를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요거를 쓰면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이렇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요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되도록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작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권 명제 11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얘를 증명을 하려면 앞에 했던 명제 6을 좀 써야 되는데 그걸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선이 하나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작도할 거니까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적절하게 잘랐을 때 요 직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게 되는 이 점을 찾는 게 이제 목표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한 변, 요 변에 중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중점을 먼저 찍읍시다. 요 점과 얘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자,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면 원을 하나 다 그릴 필요 없이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선과 연장해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점을 작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요 점을 하나 작도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점과 이 부분,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라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얘를 만드는 거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가 반지름이 되는 원을 작도를 하면 만나는 요 점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요 점을 찾게 되면, 그럼 얘도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면 이 정도 되려나? 이거. 그럼 이러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같게 되는 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도를 해서 요 점을 찾으면 이 점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증명하면 되냐? 요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것만 하면 사실 증명은 끝나는 거네요. 자, 그럼 증명합시다. 살짝 왼쪽으로.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앞에 우리 했던 걸 조금 쓸 거야. 앞에 했던 게 뭐였죠? 선이 주어졌고 이등분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덧붙여졌을 때 여기하고 얘를 각각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와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거의 반절 요걸로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요거와 요거의 넓이 합이 뭐랑 똑같다는 거냐면 얘네들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 넓이가 살짝 밖으로 이만큼 삐져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교하면 얘가 좀 더 크거든. 그게 넓이가 같다는 게
명제 6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던 거란 말이야. 요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좀 그려보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요 넓이 살짝 삐져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넓이가 뭐하고 똑같냐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합시다. 요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같다는 거죠. 정리하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큰 넓이는 직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게 이제 명제 앞에 명제 6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명제 6에서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얘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요 넓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길이와 같은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정사각형을 쓰지 않고 요 정사각형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정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표현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런데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얘하고 요거의 합과 똑같은데 지금 이 밖으로 삐져나왔네. 요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은데 얘는 사실 얘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하고 요거의 넓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좀 약간 그림이 좀 지저분하지만 최대한 표기할 수 있는 대로 표기하면 요 색으로 할까? 요 색으로 합시다. 요 정사각형 요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하고 똑같냐면 초록색 조그마한 거와 뭘 더한 거냐면 얘를 더한 거다. 요거를. 맞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디를 의미하냐면 원래 얘인데 이 넓이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같잖아. 얘랑 같고.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는 거는 얘하고 얘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디죠? 얘는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렇죠? 얘는 어디예요? 얘는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요 넓이하고 어디가 같냐면 요 넓이가 같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초록색과 노란색 음영한 게 같으려면 여기는 겹쳤으니 결국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잖아. 그럼 증명 끝. 맞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명제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제 11, 이권의 명제 11도 다 끝났네요. 맞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더라? 명제 뭐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사권의 명제 10. 세 번째는 사권의 명제 10이거든요. 사권의 명제 10. 자, 사권의 명제 10이 뭐냐면 사권의 명제 10인데 이거 이 사이에 뭐 하나 추가하기로 했죠. 그것부터 합시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조금 전에 봤던 요 점 있죠. 요 점. 이 점이 이 넓이랑 같게 된다는 걸 증명했는데 요 점이 결국에는 이 선을 황금 비율로 쪼갠 점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중간에 우리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민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방금 이권의 명제 10에서 했던 요 점이 전체 선을
황금 비율로 나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뵀던 이권의 명제 10이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 책의 주석에 보면 황금 비율 작도를 나타내는 정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실제로 황금비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럼 황금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황금비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 황금비란 뭐냐면 어떤 선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얘를 중간에 나눌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보면은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일 긴 길이를 A라고 할 거고요. 잘려진 것 중에서 큰 길이를 B, 작은 길이를 C라고 할 거예요. 황금비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길이의 B와 잘린 것 중에 큰 거의 B가 잘려진 것 중에 큰 것 대 작은 거의 B와 같게 되도록 하는 이 점으로 나누어진 B하고 C가 A를 황금비로 나눴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눠졌잖아요. 얘가 이 A를 황금비로 나눈다. 이게 황금비의 정의예요. 정리하면 결국 B제곱은 AC. B제곱은 AC를 만족하는 그 세변, 요게 이제 결국 황금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이 전 명제에서 설명한 게 뭐였냐면 잘렸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긴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잠깐 잡아봅시다. 만약에 A, B, C의 관계가 얘를 만족한다면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가 A란 길이를 황금비로 쪼갠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바에 의하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즉 B제곱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여기가 A니까 AC하고 같겠죠. 됐죠? 즉 황금비를 만족하는 그 공식에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요 점이 요 선을 황금비로 쪼개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이 실제로 황금비로 나눠져 있는 거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되냐면 이제 얘가 황금비다라는 것까지 설명하는데, 제가 나중에 민희한테 실제로 황금비를 이용해서 정오각형을 작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나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정오각형 안에 황금비가 있어요. 이 황금비가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 예전에 저기 뷔페집 가서 밥 먹기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이거였는데,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오각형을 하나 이렇게 잠깐 대충 그릴게요. 그러면 정오각형을 그리게 되면 대각선을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을 다 그릴 수 있죠. 자, 이때 대각선들이 서로를 황금비로 쪼개요. 이 대각선에 대해서 얘가 황금비로 쪼개요. 마찬가지로 얘도 쪼개는 거니까 요것도 황금비가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황금비, 요렇게 황금비, 요렇게, 이게 다 황금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그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예요. 108도가 한 내각의 크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108도, 다 108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요 각과 이 각의 크기는 같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180에서 108을 빼면 70인데 요거의 반절 36도. 이게 여기가 이제 36도란 얘기예요. 여기가 36도, 여기가 36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36도가 되겠죠. 여기도 36도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잡으면,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물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되면 뭘 또 구할 수 있냐면 이 각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겠네. 맞죠? 이 각은 108도죠. 맞죠?
파란색 각은 서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할까? 요 각은 얘랑 같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물론 요걸로 잡아도 되겠네요. 이 두 개는 닮음 도형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이거는 좀 약간 내용을 좀 쓸게요. 여기를 A, B, C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을까요? 얘를 D라고 잡으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과 닮음이냐면 대응각도를 써야 되니까 삼각형 D,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켰다고 하면은 AB라고 쓰는 게 낫겠네. DAB. 삼각형 ABC는 삼각형 DAB, 얘랑 닮음 도형이죠. 그러면 닮음 도형이면 닮음 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 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일단 하고 봅시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닮았냐면, 그 닮은 비냐면 선분 AB 대, 그러니까 요거 대 얘 대 BC, BC로 갑시다. BC, AB 대 BC는, 그러니까 AB 대 BC는 DA 대 AB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D라고 할까? 대 AB. 요게 성립한단 말이야. 닮음비니까. 그럼 이것도 그대로 써주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AD에다가 BC를 곱한 거네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요 AB의 요 길이, 이 길이가 잘 보세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원래 이게 108도잖아. 108도에서 31을 빼는 거지. 그렇죠? 36. 그러니까 여기가 108도인데 거기에서 얼만큼을 빼냐면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이 각의 크기를 보고 싶은 거거든. 요 각의 크기를 보고 싶은데 108도에서 36을 빼면 되겠네요. 36을 빼면 얼마냐면 72도가 나와요. 얘가 72도거든. 그렇죠? 여기가 72도면 여긴 몇 도일까? 72, 36, 여기도 70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얘도 같은 거지. 맞지? 그러니까 AB하고 DC가 같다는 얘기예요. AB의 길이는 DC, CD라고 할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D는 요거잖아, 요거. 그런데 얘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죠. 즉 AD는 BD랑 같아요. AD는 BD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AB 대신에 CD를 넣고 CD의 제곱은 AD 대신에 BD를 넣으면 BC,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CD가 어디냐면 CD의 제곱은 BD 곱하기 AC다. 제가 얘를 간단하게 아까 그거랑 황금이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A, 큰 거를 B, 작은 거를 C라고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CD, 즉 B제곱, CD가 여기가 이제 B니까 B제곱은 BD, 여기를 아까 C라고 했죠. 그 다음에 BC가 A였죠. 그러니까 B제곱은 AC다. 됐죠. 그러니까 이 선분에 대해서 요 길이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정오각형 안에 황금 비율로 내분한 점들이 있다. 즉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다 황금 비율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설명이 됐죠. 자, 네 번째. 이제 얘를 가지고 정오각형을 작도를 할 겁니다.
작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상황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정오각형이라는 상황을.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 A란 점에서 대각선을 쫙 긋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그어요. 긋는다는 거 잠깐 체크하고요. B라는 점과 C라는 점에 대해서 요 점과 요 점이 이 길이가 이 길이 같은 거니까 B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런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그러면 그 원 안에 A하고 요 점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C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을 그으면 요 점과 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거죠. 요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작도는 그 알지오메스를 좀 쓸 겁니다. 알지오메스를 쓸 건데 자 이거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알지오메스로 쓸 건데 알지오메스는 뭐 검색해도 되는데 학교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하면 왼쪽에 풍생구가 보일 거란 말이야. 풍생구 누르면 아래 수학이 보일 거고 알지오메스를 씁시다. 네, 알지오메스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창이 직교좌표가 나와요. 직교좌표가 나오고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 없애버리고 이게 격자가 있으면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격자는 없앨게요. 자, 먼저 정사각형이 하나 필요해요. 원래는 정사각형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도구에 보면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다각형 있죠? 눌러서 한 변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변을 몇 개 쓸 거냐 하고 확인 누르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한 변의 중점을 찾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중점을 하나 그을 건데 점 도구를 누르면 여기 교점이 있죠? 교점이 아니라 중점 여기. 그래서 중점은 선분 또는 두 점을 선택하랬는데 선분 선택하면 되죠. 중점이 찍혔고 자, 요 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을 거예요. 사실은 선은 안 그어도 되는 게 이 원을 그을 건데 원을 그을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C를 중심으로 하고 A1을 지나는 원을 하나. 원에서는 이제 원 중심과 한 점 찍는 거 요거 쓸게요. 그러면 C가 중심이고 A 여기가 한 점 지나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 하나가 찍혀야겠죠. 요 선분을 연장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가야 돼요. 반직선도 낫고 저는 반직선을 할게요. 그래서 C로부터 B1까지 반직선을 그으면 여기 점 있죠? 요 점도 이제 교점을 누르면 두 대상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원과 이 반직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점이 찍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1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원을 그릴 거니까 얘도 요 도구 써서 얘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그럼 이 점이 이제 황금 비율로 나누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교점을 찍을게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점이 또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야. 같은 방법으로 찍어도 되는데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 원과 이 여기 있는 요 원과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을 찾으면 되잖아요. A1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원 도구에 보면 컴퍼스라는 거 이걸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선분 또는 반지름을 지정하는 두 점을 선택한 후 중심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나는 요 원을 선택할 거니까 먼저 반지름은 이 점과 요 점을 반지름을 할 거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럼 이 점 찍혔네요. 여기도 교점을 찍읍시다. 이 원과 이 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 얘네들만. 그런데 나머지를 싹 지우면 뭐 다른 사라지는 양도 있으니까 좀 정신없지만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대각선이거든요. 여기가 대각선. 그러면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각선이라면 여기도 꼭지점이 돼요. 그럼 다른 꼭지점은 어디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여기에요. 여기하고 여기의 교점 여기가 다른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은 어디냐면 이제 대각선을 계속 그을 건데 이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은 요 점 이게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이 이 대각선은 서로 대각선을 황금 분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H1을 지나는 반직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도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길이가 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같겠죠. 그러니까 교점을 하나 찍을 건데 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과 이 원을 지나는 점을 찍을 거예요. 찍었죠? 그럼 이제 선분을 만듭시다. 여기에서 이거 있고 그 다음 있고 됐네요.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오각형이 정오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오각형을 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자, 이제 조금 전까지 해서 그 황금비를 이용해서 정오각형까지 작도를 했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아마 요게 이제 희서인 것 같아요. 희서. 자, 그 다음은 명제 사권의 명제 10. 사권의 명제 10을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이 사권의 명제 10의 내용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이제 작도를 할 건데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냐면 이를 같을 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2알파 여기도 2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밑각이 꼭지점 각의 2배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가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작도를 할 거냐면 이거 이제 그림 작도를 하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손으로 좀 그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도는 나중에 이제 보여줄 거니까. 자, 먼저 선 하나를 딱 그어요. 근데 이 선에 대해서 아까 황금비로 구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넓이 같은 거 명제 뭐였죠? 명제 이권의 명제 11. 이권의 명제 11을 조금 이용을 할 거거든요. 이권의 명제 11의 내용이 뭐냐면 요 점을 하나 그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요 직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이 같도로 가는 그거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제 이권의 명제 10인가 그걸 이용하면 이 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걸 찍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냥 또 오는 겁니다. 이 점이 그 점이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라고 할까요? A라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가운데 점을 C라고 할까요? 그러면 A를 중심으로 하고 B라는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작도를 할 거예요. 원은 이제 제가 손으로 그리는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충 이렇게 작도를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은 B를 지나요. B라는 점을 지나는데 AC하고 길이가 똑같은 원을 하나, 똑같은 선분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랑 똑같은 선은 어떻게 그냐면 컴퍼스로 이렇게 잰 다음에 띄어서 여기부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조메스를 쓰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 길이랑 같게 되는 점을 이 원 위에 하나 찍을 거라거든요. 그래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전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찍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딱 찍을게요. 여기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BD를 딱 찍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현재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A하고 C하고 D를 잇는 원을 작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작도하는 거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작도하는 거는 우리는 뭐 프로그램 쓰면 금방 작도하지만 원래는 이거예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이 외접원을 긋는 거거든요. 외접원은 어떻게 그냐면 변의 수직이등분선.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게 이제 외접원인데 우리가 얘를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증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A하고 C하고 D를 지나는 원을 하나 작도할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이 빨간색 요 BD, 이 BD가 파란색 원에 접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몇 가지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이거도 이제 앞에 이제 그 있는 건데 어디 있더라? 여기인 것 같네요. 이거,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거. 이 뭐냐면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을 하나 쫙 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AB 곱하기 AC는 AD의 제곱이 성립해요. 그런데 반대로 요거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랑 똑같으면 이 선은 이 원에 접한다라는 게 그게 이게 명제 몇이죠? 제가 안 써놨네요. 요게 명제 3권 명제 37이에요. 요거를 좀 이용을 하면 요거를 좀 이용해서 얘가 접선이라는 거를 좀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쨌든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BD의 길이의 제곱이 BC 곱하기 AB다. 요거죠. 요거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라는 것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갑시다. 요 그림 익숙하죠? 선에 자른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성립하냐면 요 직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살짝 요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요 직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면 뭐가 성립하냐면 AC의 길이의 제곱은 BC 요거 곱하기 얘죠. 근데 얘는 뭐냐면 AB랑 똑같잖아요. AB. 그러면 얘랑 맞춰보면 BD의 제곱이 필요한데 사실 BD는 AC랑 똑같죠. BD랑 AC랑 같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얘하고 얘가 같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도를 하면 BD는 빨간색 선은 파란색 원에 접하게 돼요. 자, 그럼 접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에 A하고 D를 이어 볼게요. A하고 D를 좀 한번 이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이제 요 삼각형 하나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작도하려고 하는 그 삼각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삼각형이 요 각이 요거의 2배가 얘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자, C하고 D를 이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다시 하나를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명제 3권 32 이거. 이게 접선이잖아. 접선이면 접선에 대해서 현을 접점과 어떤 현이 하나 그어지면 요각과 요각 즉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은 같아요. 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뭐가 성립하느냐? 지금 요게 현이잖아. 접선이죠. 그 다음에 요게 현이죠.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설명할 건 뭐? 자, 그러면 여기 어디 있냐? 그럼 요거를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검은색 요기죠 이거. 얘가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런 원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반지름을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AD하고 BD, AB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당연히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따라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런데 요 삼각형 ABDC에서 요 각의 외곽 요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똑같죠? 따라서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러면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니까 얘랑 같게 되죠. 여기도 같아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 요 삼각형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베타하고 알파가 같겠죠. 여기를 알파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 쪽의 각이 나머지 각의 이제 거의 두 배가 밑각의 크기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제 삼각형을 써서 이제 정오각형을 작도할 겁니다. 이 정오각형을 작도할 건데 요거는 아래다 해볼까요? 여기는 이 부분은 잠깐만 이 부분을 누가 하는 거였죠? 여기가 이 정오각형 작도하는 게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여기는 일단 정오각형 작도하는 거를 설명하고 원론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알지오메트리를 통해 실제 작도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민지가 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는 실제 명제 사권의 명제 11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작도하려고 하는 명제 11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임의로 만들게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2알파가 되는. 자, 그런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작도할 수가 있죠. 외접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쫙 선을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럼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잖아. 마찬가지 여기 2알파인데 똑같이 각의 이등분선을 쫙 그으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주 똑같은 원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이 같잖아요. 이것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 그럼 반대로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거든. 이게 알파잖아. 그럼 이 호의 길이. 근데 똑같이 얘도 알파니까 요거, 얘도 알파니까 요거, 얘도 알파니까 요거, 얘도 알파니까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5개의 점이 뭐냐면 정오각형의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그려낸 이 점들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아요.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여기 호, 이 호의 길이는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오각형 작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 이 5개의 점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은데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 두 점을 이은 현의 길이도 같아요. 이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도형은 5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러한 삼각형, 그런 오각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5개의 각이 같냐 이거예요.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이 같냐 이건데, 잘 보세요. 이 각만 한번 볼까? 이 각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근데 이 호는 하나, 둘, 3개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거를 하나의 원주각으로 따졌을 때 이 호의 길이와
얘를 또다시 하나의 원주각으로 잡았을 때 이 호의 길이나 같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5개의 각은 모두 같아져요.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방금 그려놓은 이 오각형은 정오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가지고 정오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뭘 좀 하느라고 만든 거라서 지울게요. 자, 정오각형의 작도는 처음에 아까 우리 지금 황금비처럼 그거 한 것처럼 가야 돼요. 그거랑 똑같이. 자, 그러면 해볼게요. 먼저 정사각형을 하나 작도를 해야겠죠. 여기가 4.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교점을 하나 찍어야 되죠. 교점이 아니라 중점. 여기 중점을 하나 찍고 이제 간략하게 할 거니까 어차피 뭐 그 이 점과 이 점을 이을 건데 중요한 건 원이니까 원을 하나 작도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반직선을 하나 그읍시다. C에서 있는 반직선.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야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제 한 변으로 하는 원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하나 생겨요. 됐죠? 우리 아까 황금비로 할 때는 여기도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황금비를 쓰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요 선에 대해서 이 원이란 요 점이 결국 얘를 이제 그 넓이가 같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점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아까 그 명제 몇이었죠? 사권의 명제 10. 그걸 잘 보면 이 점을 지나고 A1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와 똑같도록 A1을 지나면서 다른 점이 이 원에 있는 요 점을 하나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컨버스로 따지면 이 길이 잡아서 그냥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A1을 중심으로 하고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컨버스 원 작도에서 컨버스. 그러면 먼저 반지름부터 얘를 반지름으로 할 거고 얘를 지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 있는 점 두 개 있지만 아래에 있는 점을 씁시다. 자, 교점을 하나 만들고 그럼 여기 점이 있죠? 요 점을 그럼 됐네요. 그럼 요 점을 이었으니까 이제 선분을 B1부터 여기까지 으면 아까 설명했듯이 요 삼각형은 이 각이 이 각의 2배가 얘랑 얘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증명했으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바로 작도에 들어갈 겁니다. 약간 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그 원래는 그 이등변 삼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죠. 뭐 이 상태에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알파면 2알파니까 이 두 개 각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을 건데 먼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부터 만들까요? 자,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요 점과 얘를 지나는 원을 하나 그을 거고 그 다음 요각과 요각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을 거예요. 선 도구로 가면 아래쪽에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각 B1, G1, A1. 그 다음에 각 G1, A1, B1.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의 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근데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황금비 가지고 작도한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만 그어주면 되겠네요. 선은 어디 있더라? 선이 이거죠. 선분. 그래서 요 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이제 이거 보이나?
요 정오각형, 이게 정오각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원론을 이용한 정오각형 작도까지 딱 끝내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부분을 서로 맡아서 했지만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혼자 쫙 한번 증명을 하세요. 그리고 작도까지 다 싹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앞뒤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 제작을 마칠게요.